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새로운 소식, 유익한 정보, 그리고 확실한 결론까지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도움을 드리는 교통사고 합의 전문 채널 유국장TV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무보험차와의 사고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가해자는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이라면 이때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때 형사합의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문의를 많이 합니다. 또는 형사합의금을 받아봐야 나중에 합의금에서 공제가 된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문의하면서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피해자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상대방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사고가 났을 때 책임보험만 들어있는 가해자로부터의 피해자라면 이럴 때 피해자 입장에서 형사합의를 어떻게 해야만이 손해를 보지 않을지 또는 손해를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현실적인 대응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주 기본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형사합의를 할 때 채권 양도 통지서를 활용하면 됩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합의금에서 민사합의금이죠. 보험회사의 합의금에서 깎이는 일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내가 가해자한테 받은 형사합의금이 추후에 내 민사보상금에서 빠지지 않게끔 보험회사에 그 내용을 통지해서 이건 따로 받은 돈이다 라고 딱하니 못 박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래야 보험사도 그 금액을 공제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상대방이 종합보험이 아니라 책임보험만 가입된 그런 경우입니다. 즉 무보험 차량과의 사고라는 얘기죠. 자,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 포함된 무보험차 상해 특약을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나 아니면 가족 명의의 보험으로 피해 보상을 청구하는 것이죠. 이때부터 상황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무보험차 특약으로 보상을 받은 뒤에 보험사는 책임보험을 넘어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보험사가 먼저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나중에 가해자에게 받아내는 그런 절차입니다. 자, 그럼 문제는 이 시점부터입니다.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했을 경우에 보험사에서 내 보상금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법률적으로는요, 형사합의금도 합의금에 포함된다는 것이죠. 아니, 내가 합의해서 받은 돈인데 왜 보험금에서 또 깎을까? 이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채권 양도 통지의 효력이라는 것은 종합보험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책임보험만 있는 경우에는 채권 양도 통지를 해도 보험사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국 형사합의금 받은 거 다 제하고 그런 다음에 보험금을 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형사합의금을 받아봐야 추후에 합의금 금액에서 공제를 한 후에 보험금을 받게 된다면 먼저 받고 나중에 깎이는 이런 아무 무의미한 그런 합의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똑같이 당할 수는 없죠. 가해자는 형사합의를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는데 받아도 의미 없는 그런 형사합의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몇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형사합의서에 금액을 기재하지 않는 방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합의는 해주되 금액은 안 쓰겠다. 왜냐? 보험회사들은 대부분 합의서에 기재된 금액 기준으로 공제를 합니다. 금액이 안 적혀 있으면 공제할 근거도 없기 때문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형사합의서에 아주 적은 그런 금액만 기재하는 방법도 있겠네요. 실제로는 형사합의금을 약 한 2천만 원 받았지만 합의서에는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적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보험사는 기재된 금액까지만 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손해를 줄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방식은 보험사와의 분쟁의 소지를 남길 수가 있으니까 꼭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처리하시기를 추천드리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형사합의서 문구를 좀 조정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본 합의금은 손해배상의 일부가 아닌 위로금 형식이라든지
혹은 또 뭐 간병비 형식으로 지급한다 이런 문구를 넣어서 이 돈이 민사 손해배상하고는 별개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험회사에서도 공제 여부를 두고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피해자 입장에서 협상 여지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무보험차 사고에서 피해자는 무조건 손해를 감수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형사 합의를 하되 형식과 문구를 좀 신중하게 조절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내용을 잘 모르고 그냥 형사합의서 쓰고 나중에 보험금에서 수백만 원이 공제되는 걸 보고 분통을 터뜨리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런 사고일수록 무보험차량의 사고죠. 형사합의 요청이 빨리 오게 됩니다. 피해자에게요. 왜냐하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종합보험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 가능성이 더 커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걸 역으로 활용을 하셔야 합니다. 형사합의를 너무 쉽게 해주지 말고 받을 수 있는 보상을 어떻게 하면 깎이지 않고 최대한 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염두에 두고 협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보험차 사고죠. 어렵고 복잡한 만큼 꼭 전문가와 상담을 좀 해보시고 전략을 세워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무실을 포함해서 경험이 많은 법률 사무실에서는 이러한 방법 말고도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무보험 차량의 피해자가 형사합의를 어떻게 해야만이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국장TV였습니다.